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월요일의 코너 정치 토크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모아서 여야 의원 두 분과 토론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한국당의 주호영 의원, 박주 토론 순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지난주 부재 중일 때 두 분이 첫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어떻게 잘하셨어요? 아니 뭐 워낙 여기 스튜디오를 잘 꾸며 놓으셔가지고 또 우리 주호영 의원님이 또 아주 뭐 젠틀하신 분이라. 예. 두 분이 근데 뜨겁게 토론하시던데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는 뭐 잘하고 못하고 그 없이 예. 서로 입장을 예, 국민들이 예. 알기 쉽도록 그냥 그럼요. 설명하는 거죠. 그럼요. 예,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또 다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네요. 예, 의원이죠. 뭐. 예. 예, 선배님이십니다. 그런 공통점. 그러니까 법률에 정통한 두 분, 또 여야의 중진 두 분을 모시고 오늘 해야 할 주제 역시 뜨겁습니다. 오늘 주제. 우선 토요일에 있었던 서초동 집회 평가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청취자들 지금 문자로도 뭐 시작하면서부터 서초동에 대한 이야기 안 하냐, 촛불 집회 얘기 안 하냐 이런 문자들 꽤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올까요, 두 분? 예. 제가 준비한 현장의 목소리는 그 무대에 섰던 전우용 역사학자의 발언, 또 그 뒤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평가 들어보시죠. 셀프 세탁되는 걸레 보셨습니까? 걸레는 정서하는 사람이 빨아줘야 하고 검찰은 우리 주권자가 개혁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번 깨끗하게 빨아줍시다.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오늘 2천만을 왔겠습니다, 여러분.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분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라. 검찰에게 힘을 줍시다. 검찰 수사 제대로 하라. 뒤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토요일 후의 발언은 아니군요. 그 전에 예, 광화문 그렇습니다. 집회에서 예, 있었던 그 발언이군요. 예,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 두 개를 모아서 들려드린 건데 먼저 가장 최근 집회인 지난 토요일 집회 어떤 분이 먼저 평가하시겠어요? 박 의원님? 그래도 뭐 야당 쪽에서 해주셔야지 제가 또 그럴까요? 디펜스를 예. 저는 주호영 의원님. 네네. 서초동 집회는 검찰 개혁을 앞세우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조국 정경심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의 검찰 개혁이다. 그래서 부정과 불의를 덮고 조국을 지켜내는 나쁜 집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정과 불의를 덮고 조국을 지키기 위한 나쁜 나쁜 집회. 나쁜 집회. 예.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는 조폭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셨더라고요. 그 조폭이란 표현은 좀 강한데요. 어. 마치 그 집회가 조폭 집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예. 앞의 전제가 예. 조폭들은 자기 편이면 무조건 옹호하고 다른 편이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공격하는데 이 집회도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조폭 집회라고 한 것 같아요. 자세히 발언을 보니까. 아하. 그래서 표현은 좀 강하고 마치 조폭들의 모임인 것처럼 말했지만은 예.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내 편을 옹호하는 집회다. 그렇게 아마 성격을 규정한 것 같아요. 그 조폭 집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전제를 깔고는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 의원님도? 예, 예. 박 의원님. 네, 어찌됐든 수사는 진행이 그대로 되고 있죠. 엄정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수사 방해라는 말씀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지금 8차 집회까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검찰 개혁이 전면에 내세워졌고, 또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검찰 개혁을 직접 지시하는 일이 있었고,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특수 폐지 등의 1차 그리고 두 번째 공개 소환 금지라는 구체적인, 제가 보기에는 검찰 총수가 우리 검찰 역사에서 뭐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밝힌 것은 처음이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서초동 이번 촛불 집회는 예.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 개혁에 초점이 맞춘 그러한 집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사 방해 집회였다.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집회였다. 네. 완전히 지금 평이 갈라지는 건데, 근데 앞에서 주호영 의원이 나쁜 집회,
조폭 집회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 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제가 홍준표 대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보면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제 뭐 언론에 많이 났는데요. 박범계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셨죠. 저는 홍준표 대표 발언에 저는 제 기억으로는 예. 제가 먼저 공격을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말씀이 안 되신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방어를 많이 예. 세게 하는데 예.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도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폭들의 단합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초동 촛불 국민들을 직접 겨냥을 했고요. 예. 그게 좀 문제가 되니까 집권 세력으로 바꿨죠. 주호영 의원님께서 수정하셨어요? 수정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 수정한 걸로 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호영 의원님께서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그랬는데 일정 부분 동의하는 거와 전면적 동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일정입니까 전면입니까? 일정 부분 일정. 동의. 그러니까, 조영 예. 의원님이 사리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일정 부분도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홍준표 전 대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조폭을 다뤄본 자 눈이 조폭의 눈이 돼버리셨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 서울중앙지법에 판사할 때 서울중앙지검 마약을 다루는 전문 수사관 평생을 다룬 분을 예. 재판한 적이 있는데 예. 결국은 마약을 탐닉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소가 돼서 저한테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큰 마약 수사하다가 자기가 마약했어요? 예. 그런 셈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홍준표 전 대표님이 정치를 더 오래 하셨어요. 검사한 것보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역시 정치가 또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저는 뭐 그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전광 목사 예. 그런 류의 좀 기형 민주주의와 친하지 않은 그런 점을 비판했어도 광화문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저는 비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과한 말씀 중에 제가 과하다. 추 의원님. 서초동 집회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집회라는 증거를 몇 가지 대면 첫째로 예. 특수부를 검찰 개혁으로 특수부를 없애겠다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특수부 검사 인원수가 대폭 늘어서 적폐 수사할 때는 온통 특수부를 늘려서 특수부의 소위 지금 지적되는 폐단이랑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쓰다가 이제 와서 특수부가 정권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저 특수부 없애라. 이거 모순이고요. 그다음에 피사실 공표도 얼마나 피사실 공표를 많이 했습니까? 저는 사실은 피사실 공표가 일정 부분 장점은 있습니다. 권력이 힘으로서 수사를 누를 때 예. 슬쩍슬쩍 언론에 흘리고 그 동력으로 수사를 성공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국민의 힘으로. 그렇습니다. 예. 피사실 공표를 금지하면 물론 수사받는 사람들이 인권도 보호되지만 권력층만 보호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적폐 수사에는 과도하게 그것을 활용해 놓고 이제 와서 정경심 이후에 적용하겠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정경심 때부터 적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출석이라든지 조사받는 시간이라든지 온갖 특혜 내지 이런 것을 누리고 있고 그다음에 공범 범죄에 관련되는 사람의 수사 원칙은 예. 서로 증거인멸하든지 모의를 못하게 하는데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어제 조사받고 오늘 밤에도 서로 대책을 논의하고 말 맞추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수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검찰 개혁은 이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반이나 됐는데 그 사이는 입으로만 떠들다가 이제 와서 이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은 사실은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지 검찰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검찰 가서 검찰 개혁을 외칠 이유가 없어요. 국회 와서 외쳐야 돼요. 예. 뿐만 아니라 수사는 길어도 2, 3주면 끝난다고 합니다. 예. 검찰 개혁을 2, 3주 있다가 하면 되지. 그걸 뒤섞어 가지고 검찰 개혁의 순수성조차도 훼손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오히려 입으로는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검찰 개혁을 망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사실상 망치고 검찰 개혁을 망치고 있다라고까지. 있다. 예. 자, 이 지금 증거라고 되신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 됩니다, 박 의원님. 네. 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수사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검찰 개혁과 우선 피의 사실 공표 그 전에 요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그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네네네. 왜 정경심 교수부터 비공개 소환 방침을 적용시키는가? 그 전에는 국정농단 수사 때는 다 공개 소환하고 얼굴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았었느냐? 특혜 아니냐? 이 주장이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라는 것이라는 공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지금 뭐 과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여론이 일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예. 지난 2달간의 언론과 그리고 청문회와 그리고 약 한 달 반에 걸친 이 수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탈탈 털렸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뭐 공개적으로 소환하느냐 이상으로 가는 조국 가족에 대한 뭐 프라이버시까지 포함을 해서 그 이상 어떻게 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히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조국 장관의 가족의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적어도 공보의 방향이라든지 공개 소환의 방향이라든지 특수부 축소의 문제라든지 관용차 사용의 문제라든지 예. 뭐 또 검사의 뭐 다른 기관의 파견의 금지 이런 등등의 가시적인 검찰 개혁의 조치가 나오는 것은 예.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총장 발로는 제가 보기엔 처음입니다. 예, 그런 예.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검찰이라는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 역사에서 일제와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그리고 군사 독재 정부를 거쳐서 검찰과 경찰은 말 그대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 참고인으로 불러도 무서웠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어떤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갖고 있는 일종의 권위와 어떤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결합된 그런 공포심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말 그대로 이문정 검사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자수서에 나오는 한 줄 한 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대규모의 특수부 검사들을 파견해가지고 한 70여 군데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수사권의 남용은 아닐지언정 수사의 과잉은 맞습니다. 그리고 때와 어떤 그 시점과 규모와 또 일사불란한 점, 또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 이런 등등을 비춰볼 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검찰 개혁에 할 일이 많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조직 문화다. 조직 문화는 검사 외적인 측면이 있고 검찰 내부적인 측면이 있는데 예. 외적인 측면은 김홍영 검사가 자살한 것처럼 예. 그러한 조직 문화와 내적인 측면은 과연 한두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예. 군사작전을 하듯이 이렇게 타이밍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그리고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피의사실 공표가 언론에 중계가 됐습니다. 길어졌는데요. 어찌됐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정경심 개인에 대한 수사를 떠나서 이 지점에 참 검찰이 한번 되돌아보겠다. 그리고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겠다. 그리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라는 네. 것은 대단히 유의미한 한국 역사에서 유의미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 근데 아까 주 의원님 말씀하신 근데 왜 그것을 지금부터 하느냐? 요 전에는 다 과잉 수사 뭐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들을 다 하다가 왜 조국 장관 수사 때부터 그것을 적용시키느냐? 요 질문이 아까 좀 답변해 그리고 주셔야 될 것 2주 같아요. 기다릴 수 없느냐. 2주 기다리고 해도 되는데. 수사 벼랑 끝나면. 끝 대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벼랑 끝 긴장이 틀림없이 있죠. 이 벼랑 끝 긴장이 과거의 법무부 장관 같으면 검찰 출신들이 가면 완전히 뭐 포로가 된 거고요. 예.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자 출신의 두 분의 장관이 갔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스스로 이 수사의 대상이 지금 되기도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벼랑 끝 긴장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말 그대로 어떤 운명을 건 검찰 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 수사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의 어떤 시작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조국 장관 입장으로서는 본인이 내가 쓰임을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의 도구로서 쓰임을 다할 때까지라는 그러한 단서를 달았듯이 검찰 개혁을 가지고 지금 어떤 운명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네. 이 수사의 정당성이 확인되지 어렵기 때문에 예. 저는 바로 정경심 교수 사건이 그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의원님. 어떤 변호를 하더라도 조국 정경심 일가의 부정 비리를 덮기 위해서 혹은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정권 출범하고 2년 반 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 말씀은 안 드리고라도 수사는 2주 아니면 3주 안에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끝나는 예. 중간에 이렇게 예, 들고 와서 늘 보면 어른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논리나 뭐가 밀릴 때 너 태도가 왜 그러냐부터 엉뚱한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딱 그 형국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과잉 수사라고 하는데요. 저는 엄살을 너무 부린다. 첫째 이 수사는요. 예.
저는 제가 이 수사의 감독권자라면 수사한 사람들 나중에 문책하고 싶어요. 왜요? 수사의 가장 중요한 본령은 예. 초기에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예, 예. 초기에 핵심적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의 집에 다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이 수사 시작되고 30 며칠 지나서 했어요. 증거 인멸할 기회를 다 줬습니다. 자택 수색.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정경심 교수가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오늘 새벽까지도 두 사람은 범죄를 모의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말 맞출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다. 예. 플러스 근데 뭐가 과잉이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봐주고 있다 오히려. 정경심 교수는 증거 인멸 시도도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 증거 인멸하면 바로 긴급 체포해서 구속을 하거든요. 이런 걸 다 봐주고 있으면서 심지어 핵심 증거들이 들어있는 노트북도 지금 압수 안 되고 있고 어디로 예. 숨겨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걸 다 흘려보내고 그냥 변두리에 몇 개 압수수색한 거 가지고 숫자 많다. 오래 수사한다. 그다음에 가족들 다 턴다. 보통은 A라는 한 사람이 혐의자일 때 그 주변을 터는 것은 잘못됐지만 예. 여기는 가족 전체가 범죄에 다 관여가 돼 있습니다. 주변을 턴 게 아니라 예, 무관한 사람을 턴 것이 아니고 턴- 당사자를 턴 것인데 자, 이렇게 엄살을 부리고 박 있어요. 의원님. 여기서 뭐 수사의 기법과 수단을 판사 출신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논할 문제는 아닌 거고요. 비교를 해보면 국정농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대미문,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예. 그 사태 때에도 최순실의 압수수색 영장이 몇 건 나온 줄 아십니까? 최순실 몇 건 나왔습니까? 불가라고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46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거 자체도. 그런데 이번에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70여 건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주요 대학들이 다 압수수색이 대상이 됐고 주요 공공기관들이 압수수색이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그 압수수색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적어도 시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시점은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직전이었습니다. 그 시점은 누가 봐도 대통령이 인사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예. 두 번째, 그 수단과 방법이 너무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습니다. 세 번째, 판사 출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샅샅이 다 털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판사 출신은 동의하면 안 됩니다. 왜? 증거인멸죄라는 것이 우리 형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인멸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전방위적인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정당화된다면 증거인멸죄를 없앴어야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죄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이번 수사도 그렇잖아요. 증거인멸로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서 그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어떤 추궁을 지금 검찰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적어도 그런 사법정의라는 측면에서 저는 적절하지 않은 얘기라고. 제가 요약한 게 맞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지금 커다란 어마어마한 사건에 콘텐츠들이 나오고 대해서도 있죠. 압수수색이 46건 정도였는데 이번에 요 건에 대해 70건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 지금 그 말씀 범죄 이해하면 혐의 정도에 됩니까? 비추어가지고 그 그렇습니다. 정도를 봐야 된다. 사건의 정도를. 제가 주 짧게만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숫자에 관해서 너무 오래 이야기 오고 가고 있는데 예. 이 지금 조국 정경심 일가는 압수수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입시 원서를 낸 학교들 다 입시 원서 낼 때 그 서류가 첨부된지 아니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 가지고 공연한 시비를 하고 있지 이 압수수색이 되지 않으면 부실 수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 의원님 사건의 말씀은? 성격상 예. 압수수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과다한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숫자를 말씀드리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 이 와중에 자꾸 민주당 측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사청문회 열리기도 전에 수사 시작한 저는 거. 네. 민주화 운동을 하셨다는 분들이 법치주의나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좀 우리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지고지선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민주적 절차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여된 건데 예. 인사청문회 제도를 오래 시행하고 있고 모범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미국의 경우에는 FBI라든지 IRS라든지 이런 데가 다 청문 대상자에 대한 자기들이 축적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청문회 나가면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아주 혐의 없는 사람들을 임명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아닌 딴 장관의 경우도
검찰의 경우는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내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사권자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인사권자가 제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내가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무슨 너희들이 왜 딴소리해 이런 식으로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 예. 기소를 했다. 예. 피의자 신문도 없었다 그러는데 예. 인사청문이 잡혀 있는데 그 부인을 피의자로 부르면 더 난리치지 않겠어요? 아. 인사청문을 앞두고 불렀다고. 더 정치 개입이라고 예. 했을 거다. 저는 검찰이 자제자제를 해서 예. 인사청문을 마치는 예, 날 예. 저녁 공소시효 마감 직전에 기소한 것 아, 아닙니까? 오히려 봐주기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저는 거예요. 차라리 정상적으로 하려면 미리 피의자를 불러서 이게 공소시효가 내일 모레인데 오늘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불러내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검찰이 자제를 했고 자제. 그다음에 이 압수수색 같은 거를 미리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보십시오. 장관 돼서 오고 나니까 얼마나 수사 압력 방해가 심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온갖 시비를 걸면서 저는 결국 이 의도가 조국 수사, 정경심 수사를 방해하고 제일 핵심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의와 그다음에 이 형평을 가장 갖춰야 될 법무부 장관에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이슈를 검찰개혁의 이슈로 돌리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떠들고 있을 뿐이지 이 사건의 본질은 조국이라는 저런 불법과 불의의 의혹을 받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돼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지금 광화문 사람들의 의견인 것이지. 알겠습니다. 자, 이거 박 의원님도 아마 마무리 겸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찌됐든 돌이켜보면 인사청문 직전에 예. 그 사나흘 상간이라고 저는 보는데 30여 군데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특수부 검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뭐 많게는 수십 건에 이를 정도의 소위 피의사실 공표가 지난 40일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여론을 출렁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수사의 일종의 동력으로 저는 뭐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그 관행처럼 쓰여온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실체적 진실과 듀 프로세스라는 적법 절차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충실한 것인가에 대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판사들 중에는 소수 이론인데요. 제가 판사할 때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수사권 남용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 사람이고 예. 변호사를 할 때도 공소권 남용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실체적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적법 절차와 수사의 상당성, 비례성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그건 수사권 남용이다. 그래서 그 공소 제기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제가 특정한 케이스에서 했어요.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불길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검찰개혁의 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화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국회의 의견에 따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검찰은 그것을 수용한다. 예. 두 번째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과 오늘이 끝이 아니거든요. 할 이야기 좀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 불태우고 가시면 안 되고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정치 토크 박주 토론 민주당 박범계 의원, 한국당 주호영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